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뮤지컬 검은 검은 사제들. 지금 라이브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뭐 때문에 모였죠? 지금 저희가 뮤지컬 검은 사제들을 공연하고 있잖아요. 지금 함께 있는 저희 셋을 비롯하여 영화 검은 사제들 장재현 감독님, 그리고 뮤지컬 검은 사제들 강남 작가님, 오르피나 연출님, 그리고 특별 MC 송용진 배우님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뮤지컬 검은 사제들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떨리는데요. 잠시 후 뮤지컬 검은 사제들 코멘터리 방송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해주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검은 사제들에서 김신부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 송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자, 오늘 저희 뮤지컬 검은 사제들 코멘터리 라이브 진행하는데요. 오늘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주 영광스럽게 이렇게 또 가운데 앉아서 사회를 맡게 됐는데요. 여러분들하고 오늘 100분 동안 아주 즐거운 시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정말 엄청난 우리 게스트분들과 함께 오늘 이 코멘터리 라이브를 진행을 할 텐데요. 아주 무척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 게스트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로 우리 작가님부터 한번 만나 뵙도록 할게요. 이쪽부터 강남 작가님부터 소개 좀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은 사제들에서 대본을 맡은 강남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리 박수도 좀 같이 치면서 우리가 할까요? 네, 다음.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검은 사제들의 연출을 맡은 오루피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연출님. 네, 안녕하세요. 영화 검은 사제들의 감독 장재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검은 사제들 이영신 역을 맡은 김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뮤지컬 검은 사제들에서 막내 김신부 역을 맡고 있는 박유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검은 사제들에서 꼴통 최부재를 맡고 있는 배우 장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분들 모시고 오늘 100분 동안 여러분들하고 코멘터리 라이브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저희가 참 모시기 힘든 분을 이 극장으로 모셨어요. 바로 이 작품의 원작자이신 장재현 감독님께서 또 특별히 오늘 저희들을 응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공연도 이미 한번 보셨잖아요, 그렇죠? 또 특별히 또 제가 공연하는 날 또 보러 오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바쁘신 와중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모두를 대표해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자, 오늘 이렇게 감독님뿐만 아니라 우리 또 작가님, 또 연출님, 또 우리 배우들과 함께 여러분들 또 함께 100분 동안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공연을 하다 보면 그 전에는 우리가 관객과의 대화라고 해서 공연 끝나고 관객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갖기가 참 힘들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네이버 TV를 통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관객과의 대화를 대신하여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요. 정말 다시 한번 네이버에도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또 여러분들하고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오늘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뮤지컬 코멘터리 방송인 만큼 오늘 테마 장면들을 여러분들 함께 또 공연을 보실 수 있고요. 보시면서 함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방송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정말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다고 해요. 아까 저희 또 제작팀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엑셀로 6장 파일 분량을 보내셨다고. 그래서 그거 분류하는 데만 하루 반나절 걸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100분이라는 시간이 참 어떻게 보면은 짧을 수도 있고 또 길 수도 있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재밌게 진행해서 한번 짧은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토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 장면은요, 바로 검은 사제들입니다. 보통 이런 거 한번 빠밤 이런 게 이렇게 빠밤.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생방송이라 그런 음향은 지원이 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검은 사제들 하면 또 저희가 이 영화 원작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정재현 감독님께서 졸업 작품으로 만드신 단편 영화 12번째 보조사제 2014년 작이죠. 관객들을 만난 첫 작품이었고 그리고 2015년에 장편 영화 검은 사제들로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국내 최초로 엑소시즘을 소재로 한 영화여서 아주 큰 화제를 모았거든요. 저 또한 또 아마 여기 있는 거의 모든 분들이 이 영화의 팬이기도 하고 또 이 공연을 만드신 제작사의 대표님도 이 영화의 또 엄청난 팬이세요. 그래서 이 영화를 공연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으로 이 작품의 시나리오를 쓰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모든 질문은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네. 예, 제가 학교를 처음에 검은 사제들을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학교에서 이제 과제로 영화를 좀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름 방학 때 시나리오를 제출하고 허락을 받고 이제 찍게 되는데 이제 어떤 영화를 찍어야 되냐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패스트푸드점에서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는데 맥도날드였나요? 예, 맞습니다. 네. 길 건너편에 좀 으슥한 주차장 골목 같은 데서 이제 어떤 사람이 혼자 이렇게 담배를 막 피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기서 왜 이렇게 길빵하고 계시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 돌아서는데 신부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되게 이렇게 서류 가방 같은 걸 들고 담배를 이렇게 피는데 되게 뭔가 초조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순간 되게 여러 장면들이 머릿속에 많이 스쳐갔어요. 앞에 사람들은 즐겁게 다니고 그런데 저 신부님 왠지 저 신부님이 세상을 구할 것 같은 느낌 그런 이상한 기분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그 느낌을 받아서 시나리오를 시작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나요. 영화에서도 보면 이제 그런 비슷한 장면들이 있잖아요. 부처님이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명동거리에서 사람들이 막 행복하게 지나가는 그런 장면인데 정말 맥도날드가 큰일 했네요. 그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이 영화의 탄생을 또 그 맥도날드를 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그 신부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모습이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김신부의 모습하고도 좀 닮았었나요? 생각하시는 예, 모습이? 김신부의 모습과 좀 닮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누굴 기다리고 있는 좀 나이가 좀 있으시는 그런 신부님인데 왠지 조수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근데 왠지 조수가 또 겁나서 도망갔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막 이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말 하나의 이미지가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지고 그 영화가 또 이렇게 공연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정말 역사적인 그 찰나의 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그렇죠. 영화 한 편, 이 시나리오 하나가 이렇게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공연으로도 만들어지고 이런 거 우리가 뭐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원소스 멀티유즈 뭐 이렇게 보통 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뮤지컬로 이렇게 영화 검은 사제들이 재탄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세요. 이게 아무래도 원작자께서 영화를 만드시고 시나리오를 쓰신 원작자께서 공연을 보신 그 소감이 어떨까. 사실 그 감독님 오신 날 저희 엄청 떨었거든요. 막 저도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막 보통 때 연습을 뭐 공연장에 와갖고 1시간 정도 몸을 푼다면 그날은 뭐 1시간 반 정도 더 풀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궁금하고 저희들 모두가 아주 많이 긴장하고 떨렸던 순간이었는데 저희 뮤지컬 검은 사제들 보시고 어떠셨는지 그 소감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 작품이 만들어 준비 중이라는 이제 얘기는 좀 들었고 근데 이게 뭐냐면 영화는 수명이 좀 짧아요. 이렇게 또 극장에 내리고 그러면 또 짧은데 이게 참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니까 생명이 이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기분이 되게 좋았었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거를 보러 가야지 하다가 이제 요즘 워낙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왔는데 일단 깜짝 놀란 거는 방역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안심하고 영화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보는데 저는 사실 뮤지컬과 연극을 그렇게 즐겨 보진 않아요. 근데 처음에 올 때 사실 걱정은 이제 돼지를 어떻게 하나. 예, 돼지를 돼지. 그게 제일 먼저 궁금하긴 했어요. 돼지를 사람이 할란가 뭐 아니면 어떻게 하지? 설마 그 돼지를 사람이 탈수고 예, 나올 뭐 거라 이런 나올 상상을 거라. 하신 거 진짜 아니죠? 별의별 이게 톤도 이게 뭐 어떨지 몰라서 그리고 또 사실 좀 걱정은 너무 많이 달라져 있으면 괜히 보고 또 좀 섭섭해하지 않을까. 또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좀 그런 우려하는 마음이 왔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대사 첫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제가 대사를 옛날에 달달 외우던 대사를 저도 마음속으로 계속 따라하면서 막 진짜 신나게 혼자 웃고 울고 막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웃지 않는 부분에서 저 혼자 막 빵 터지고 그럴 수 있죠. 네. 그 약간 좀 이상한 개그들이 좀 있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혼자 막 빵 터지고 막 그랬고 그리고 또 영화에서 너무너무 고마운 작가님이나 감독님께 고마운 거는 영화에서 좀 이렇게 삭제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거가 다시 살아나는 이 저의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 어떤 장면이? 아니요, 그 크게는 없는데 한 씬별로 뭐 앞뒤 중간이나 이렇게 대사를 러닝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좀 이렇게 오밋했던 장면들이 사실 그 대사 한 개 정리하고 되게 혼을 갈잖아요. 근데 그런 대사들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보고 이 작가님이나 감독님 진짜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제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 영화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오히려 더 굉장히 유머스럽고 재밌게 좀 나왔던 그래서 너무너무 반갑고 진짜 참 못 잊었던 연인을 다시 만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예. 이 정도면 거의 극찬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날 공연 마치고도 저희가 분장실에 잠깐 뵀었는데 되게 기억나요. 되게 상기된 모습, 상기되셔가지고 정말 저희도 사실 그런 거 이제 알잖아요. 이렇게 인사치레로 좋았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와 멘트인지 그다음에, 아닌지. 멘트인지 아니면 진심에서 나와서 정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다니까 그 정도는. 근데 그날 진짜로 기뻐하시면서 되게 상기된 모습으로 공연 잘 봤다고 해주시는데 그날 진짜 엄청나게 힘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기가 질문이 하나 더 있었어요. 뭐 가장 염려스러웠던 부분 뭐였냐라고 저희 질문도 있는데 그건 돈돈이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궁금했던 걸로. 뭐 그 외에도 좀 그래도 이 영화를 뮤지컬로 바꾸다 보니까 좀 염려스럽거나 이런 점 있으셨나요? 예, 이제 구마 장면 같은 경우 그리고 이게 공간들이 많잖아요, 영화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걸 뮤지컬로 어떻게 표현할지는 되게 기술적으로 좀 궁금했었고 그리고 이제 구마 장면을 이 클로즈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현을 하려고 하지라는 되게 궁금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너무 아이디어들과 이 기술적인 부분들이 너무 참신해서 영화를 저렇게 찍을 걸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 정도로 좀 진짜 기분이 너무 좋게 집에 갔던. 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텔레비에 나오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기분 좋으셔서 오늘 이렇게 어떻게든- 출연까지 어떻게든 진짜 도움이 좀 되고 싶기도 하고 큰 너무 도움이 되죠. 감사 인사도 네. 좀 드리고 싶고 이래서 네.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좋은 얘기 해주시니까 갑자기 어깨에 뽕 찬다고 그러죠. 이렇게 갑자기 이게 옷이 뽕이 없는 자켓인데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오늘 또 우리 작가님하고 우리 연출님 오르피나 연출님도 오늘 우리 감독님 처음 뵙잖아요. 그렇죠? 오늘 처음 뵀는데 칭찬도 많이 이렇게 듣고 오니까 기분 또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사실 너무 기분 좋고요. 네. 사실 저는 감독님께서 공연 보러 오신다고 한 날 오늘 공연 보러 오신다고 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날 다른 스케줄 때문에 극장에 못 왔는데 정말 떨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진 않겠지만 검사 받는 기분도 사실 좀 있고 네 검사 받는 느낌. 왜냐하면 어쨌든 처음 이 작품의 시작을 글 쓰시고 촬영하시고 그걸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을 하셨던 분이시고 그건 다시 말하면 이 작품을 가장 많이 고민하셨고 잘 알고 계신 분이라는 뜻이니까 그거에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좀 빠뜨려서 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서운하게 되시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너무 떨었거든요.
근데 끝나고 그래서 제가 너무 떨고 있는 걸 알고 공연 이제 끝나고 잘 보셨다는 인사를 전해주셔서 그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뵙고도 너무 감사하고 뭔가 굉장히 되게 우러러 보던 분을 보는 것 같은 기분으로 지금 오늘 앉아 있는 게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은 저는 성공한 덕후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성공한 덕후 정말 짧고 굵은 대답인 것 같아요. 역시 작가님답게. 궁금한 게 그 두 분 우리 감독님 뵈면 뭔가 좀 이렇게 질문하거나 이 작품을 만들면서 궁금했거나 이런 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나 그런 점들이 있으셨는지. 저는 사실 이제 영화도 너무 좋아했지만 이제 각색하면서 영화랑 대본을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되게 약간 고증이 충실하고 세계관이 탄탄한 이 대본을 우리가 혹시 뭐 뮤지컬화 시키면서 누락시킨 부분이 있다거나 왜곡된 지점들이 있진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셨을 때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다음에 고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만나면. 감독님 뭐 그런 거 있으셨나요? 아니요. 저는 사실은 진짜 어떻게 저렇게 대사 한 줄 안 고치시고 이거를 뮤지컬화 잘 시켰는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 대사 거의 한 77, 80%의 대사는 거의 그대로 나와서 저도 혼자 계속 중얼중얼 따라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너무 뭐랄까 감사하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너무 고맙다 라고 말씀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예. 훈훈하네요. 진짜 감사.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또 그 감독님께서도 영화를 뮤지컬로 만들다 보니까 우려하신 점도 있고 또 좋으셨던 점도 있고 한데 또 반대로 우리 창작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기존에 아주 인기 있는 영화를 뮤지컬로 공연으로 창작을 또 하시다 보니까 고충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작품에 제의가 들어왔을 때의 느낌 그리고 또 영화를 뮤지컬화 시키는 과정 중에서 가장 내가 진짜 이게 너무 힘들었다. 이게 정말 까다로웠다. 그런 점들이 있을까요? 우리 연출님께서? 네. 네, 일단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영화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소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화 매체에서는 저는 이제 영화나 이런 영상 매체 쪽은 잘 모르지만 그냥 무언가 CG라든지 후반 작업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구현해내는 방법이 조금 더 다양할 것 같은데 무대는 현장성 때문에 공간에 제약이 있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작품을 처음에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부터 요즘 뮤지컬에서 영상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오히려 영상을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영상으로 비슷하게 이게 원래 원작이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에서 썼던 표현 방법을 무대 위로 가지고 오는 것이 재미가 없다고 느껴져서 처음부터 영상을 안 쓰고자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 제일 많이 고민했던 건 그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표현과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관객들에게 불편하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작가님하고도 배우분들하고 뭐 저희 창작진분들하고도 그걸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맞아요. 이 공연은 또 공연만의 매력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또 잘 살린 공연이 아닌가. 제가 뭐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저희 검은사제들이 그런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얘기해도 돼요? 네, 어떤 거? 돈돈이 진짜 많이 고민했거든요. 맞아요. 돈돈이 돈돈이 정말 저희 첫 대본 미팅부터 1,000만 원짜리 인형. 저희 진짜 인형을 제가 움직이게 만들어야 된다. 그 돼지 인형이.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돼지를 키울 수 없으니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돼지를 인형을 만들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초반 저희 회의 단계에서는 막 모든 아이디어를 다 던지니까 그래서 결국 아예 오히려 미스테리하게 돼지 끝만 나오고 저 끈 무대 밖으로 나와서 아예 등장시키지 말자. 존재 자체가 등장하지 않게 하자라는 사실 회의 내용도 있었고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제 지금의 방법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그 방법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아이디어 나왔을 때 제작비가 1,000만 원 나온다고 그랬어요. 돼지 한 마리를 제가 진짜 움직이게 다리도 움직이고 고개도 움직이고 눈도 색깔이 로봇으로 변하고 이렇게. 막 털 색깔도 눈 색깔이 변해야 털도 좀 되니까. 쓰고 뭐 이런 요즘 기술로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던졌었죠. 네. 연출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우리 작가님한테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작가님 또 이 영화를 훼손하지 않고 아까 계속 우리 그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영화의 대사를 훼손하지 않고 또 작품을 쓰셨어요. 그게 되게 쉽지 않은 시도였을 텐데 어떻게 이 영화 대사를 작품에서 이렇게 사용한 이유가 많이 사용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좋은 걸 버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검은 사제들의 원작의 팬으로서 또 뮤지컬의 팬으로서 이게 뮤지컬이 됐을 때 내가 관객으로서 뭘 기대할까 생각했을 때 이 이야기가 달라지길 기대할 것인가 아니면 이 구마라든지 이것들이 어떻게 공연성을 갖고 무대 위에 구현될 것을 기대할 것인가 생각을 했을 때 두 번째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 그릇을 만드는 데 충실했던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음악으로 어떠한 움직임이나 이런 연출로 표현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저희 팀의 각색의 목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저희가 작품 이야기, 검은 사제들 이야기를 또 어느 정도 영화 이야기랑 같이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테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바로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뮤지컬 검은 사제들 또 영화 검은 사제들에서 이 이야기의 시작은 교단의 눈밖에 난 김신부, 제가 맡고 있는 역할이죠. 김신부가 구마 예식을 설득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잠시 먼저 공연 영상 만나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영상 준비된 거 부탁드릴게요. 범신 베드로 이 또라이 새끼! 네, 이 장면이죠. 바로 김신부 전에요. 네, 제가 나옵니다. 대학병원 옥상에서 여고생 두시 이제 김신부가 가는 장면이죠. 고민하면서 첫 등장이죠. 신부님들 만나러 설득하러 가려는. 대한민국 가톨릭은 정말 몰랐나 쥐 잡듯이 캐묻는 기자들의 전화 죄종일 쏟아지는 이 세 분은 지금 일단 이 김신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들의 탁원 시민의 재앙이 지멋대로 교황청에 보낸 허가선 우린 몰라요. MBC를 지금 KBS 영화에서도 보면은 이 장면이 되게 좀 묵직한 것 같으면서도 또 재밌는 요소들이 대사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연기적인 것도 그렇고, 근데 이게 음악이 또 그런 식으로 약간 유쾌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심각한 내용인데도. 그렇죠? 어떻게 만들어 온 대중적 이미지인데 이 새끼는 외지가 나서 똥치를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 온 권위와 위험인데 이 새끼 하나 때문에 도망칠 수는 없어 절대로 허락하면 안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되죠. 그래요. 이렇게 처음에 김신부가 교단을 설득하기 위해서 만나는 장면이 있고요.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참 반대를 하잖아요. 다른 분들이 반대를 하는 일들을 하는데 김신부는 도대체 이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를 어떻게 처음에 만들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감독님한테. 김신부라는 캐릭터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 그 제가 세 명의 주요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캐릭터 테마를 김신부는 이제 사명감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제부제 같은 경우는 운명이라고 생각했고, 영신이 같은 경우는 희생이라고 세 개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김신부 같은 경우는 영화에서 그렇게 큰 이렇게 부과된 이야기가 있진 않지만 이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자기 스승도 이 일을 계속 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대물림 받아온 그 장미 십자회의 신부님이신데 이런 일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이 사람밖에 없고 해야 되는 사람도 이 사람밖에 없고, 근데 마침 자기와 가장 친했던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결국 어떠한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밖에 오직 없다. 자기밖에 없다여서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사명이
부여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사명감, 그쵸? 우리 김신부의 역할 중에 가장 그 캐릭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그 사명감, 나밖에 없다. 우리 그 공연 대사에도 있잖아요. 나밖에 없어서라는 그 대사가 있는데 우리 또 감독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연기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또 제대로 내가 맥을 짚고 하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보조사제 최부제죠. 최부제는 외국어 능통은 물론이고 대범한 성격과 영적으로 민감한 호랑이띠여야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보조사제 왜 호랑이띠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 구마를 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그것도 좀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제가 이제 영화를 자료를 조사하면서 되게 느꼈던 부분들이 그 제가 조사를 이 가톨릭의 구마 의식이 사실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되게 막 조사하던 차에 갈증이 너무 생겨서 이제 무속 신앙에서의 이제 친한 분들과 아니면 되게 유명하신 분들한테 가서 좀 취재도 하고 했는 결과 되게 이 구마 의식의 방법들과 이 무속 신앙의 하는 이 천도제나 살풀이가 되게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요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무속 신앙에서 제가 사실은 이 되게 한국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이런 캐릭터를 어떻게 가장 로컬화 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이 대물림이라는 그 세대별의 대물림이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히어로 영화에 많이 나오는 그런 피터 파커가 이렇게 거미한테 물리는 것처럼 그런 어쩔 수 없는 운명을 가지는 그런 캐릭터를 이제 설명해 줄 때 무속에서 그런 범띠들이 기가 세고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되게 봤던 유튜브 영상 중에 한 개가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는 장면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사자와 호랑이. 예. 그래서 사자들은 떼로 다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호랑이는 어슬렁어슬렁 혼자 다니는 되게 외로운 전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한국에 있는 외로운 호랑이들과 저기 떼로 다니는 외국에 있는 이 사자들과의 이런 싸움 같은 그런 느낌을 되게 제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나 영화에 보시면 얘가 뱀 같은 형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사자류의 그런, 그래서 이제 영신을 그렇게 사자스럽게 좀 많이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자와 호랑이와의 좀 이런 대결 같은 그런 거를 좀 살리고 싶었던 게 제 무의식 쪽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디테일이 또 있었네요. 사자와 호랑이의 대결, 보통 대체로 호랑이가 이기더라고요. 예. 집단으로 싸우고 사자는, 호랑이는 1대1로 싸워가지고 호랑이가 보통 이긴다고 하더라고요. 그 참고로 이렇게 동영상 보면 사자는 싸우기 전에 엄청 겁을 많이 줘요. 막 갈기를 세우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호랑이는 계속 그냥 풀린 눈으로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딱 싸우면 그냥 바로 호랑이가 이기더라고요. 네. 세네요, 호랑이가. 그렇죠. 맞아요. 우리 영상이 또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김신부가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설득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그 영상도 잠깐 한번 또 볼까요? 한 아이가 고통받는데 꼭 구해줄 거라 믿고서 대체 이 아이 목숨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겁니까?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절대 포기 않는 것. 지금 이 가사가 아마 우리 작품의 정말 큰 또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더 중요한 겁니까? 민간인 3명, 보조사자 1명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얘기된 사람이 있으니까. 베드로 신부 잘 들었고요. 아무튼 저는 반대합니다. 주교님, 이런 거 사회에서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지금까지 만들어 온 저희 가톨릭 권위에 똥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 이거 반대합니다. 공식적으로. 이거 멋있어요. 저 한번 공식적으로는 소문나서 뉴스라도 타면 반대한다. 감사합니다.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구마로 들어가는 저 호랑이의 뒷모습.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외로운 한 마리의 호랑이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김신부의 역할이라면, 자, 또 한 명의 주인공이죠. 우리 최부재 이야기를 또 좀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최부재 총장 신부님하고 또 네. 소개를 받아가지고 최부재가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놈만 아니면 되지, 막 꼴통, 막 이런 이야기들로 표현이 되긴 합니다. 김신부와 대범한 면에서는 좀 많이 닮아 있지만 또 정반대로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공연 넘버는 또 최부재의 캐릭터를 소개하는데요. 잠깐 우리 먼저 영상 한번 우리 보도록 할까요? 12번째 보조사제라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놈이 필요한데? 야, 그렇게 대단한 놈이 우리 학교에 있으니까 네? 수도에 있으면 우리도 있지 마. 나 총장 신부야. 딱 기다려. 첫째 구마자의 말을 받아주고 통시통역까지 가능한 놈. 로마서 8장 28절. 라틴어 시모스와 그 영화에서도 이 최부재 처음 등장하는 씬이 되게 요런 느낌의 그 그렇죠. 음악과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공연에서도 그 느낌이 잘 살려져 있는 것 같아요. 참 많은 몇 개 국어 아시죠? 이거 할 때? 3개 국어죠. 3개 국어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우리 지우 배우님이 발음이 되게 좋아요. 예. 깔끔하죠? 네, 아유, 발음도 좋고 외우기 참 힘드셨겠어요? 그죠?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뭔가 좀 뉘앙스도 살려야 되니까. 아, 그렇죠. 우리가 알거니와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컨닝 페이퍼죠. 컨닝 페이퍼 기네요. 컨닝 페이퍼. 동기들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선을 이루리라. 뺑짓뺑짓 망할 놈의 새끼. 와우! 저 새끼만 아니면 되지. 다음 마귀들과 싸울 수 있는 용감 무쌍하고 대범한 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피. 총장 신부님 몰래 지금 술 먹는 거죠. 저 새끼만 아니면 되지. 원래 이렇게 또 몰래 모여가지고 뭐 MT 이런 거 가거나 옛날에 수학여행 가거나 막 이러면 조금씩 막 그런 일들이 그게 있잖아요. 맛있죠. 네, 그런 게 맛있죠. 토테미즘과 해방을 들은 놈. 야, 이 새끼야, 네가 저 자는 동안에 귀신이 들리는 거야. 야, 나가, 안 나가. 좀 봐라. 저 새끼만 알면 멍이 새끼야.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 저 새끼가 아닌 마지막 조건. 영적으로 재민감한 호랑이 미카엘 말코. 저는 이 장면이 참 재밌어요. 띠 이렇게 표현하는 장. 저야 없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여기. 어흥. 왜 하필 이 새끼인데 하는 꼴을. 저희 그 배우분들이 또 많은 역할들을 같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정말 이 장면 끝나고 나오시면 다들 지쳐가지고 막 헉헉헉 하시는데 요 다음 뒤에도 진짜 많은 그 장면들에서 멋진 연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지혜금 배우께서 다양한 역할을. 이게 보니까 보고 싶네요. 미안하지만 그런 놈 없다. 거짓말할 수는 없어. 난 총장신 안타깝지만 딴데 서구해. 가장 약한 자를 도와라. 날 섬기자. 이 노래가 나오면 저는 백스테이지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긴 한데
엉덩이가 이렇게 들썩들썩해가지고 맞아요. 맞아. 내가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왜 내신 비와 디사이의 초이스. 네, 마지막에 인생은 B와 D 사이의 초이스. 요건 또 뮤지컬 호프의 또 오마주이기도 하죠. 그렇죠. 자, 우리 이제 배우들 이야기를 조금씩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조금 전에 이제 영상 본 우리 최부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지우 배우님 가장 큰 우리 또 최부재죠. 네, 그렇습니다. 최장신의 무대를 꽉 채우는 장지우 배우님을 비롯해서 또 김경수, 김찬호, 조영균 배우님까지 네 분이 함께 지금 최부재로 출연하고 계신데요. 자, 네 분 다 이 장면, 특히 이 장면에서 느낌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생각하시는 캐릭터들도 조금씩 다 다를 것 같아요. 우리 장지우 배우님께서 해석한 최부재는 어떤 인물인지, 어떤 캐릭터인지 한번 궁금하네요. 좀 이야기 좀 해주신다면요. 처음에 이제 저 소개할 때 붙였던 그 꼴통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그리고 이제 작품적으로 봤을 때는 아웃사이더죠. 계속 주변을 맴도는 가장 보통의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리딩을 하면서 이 인물을 연기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해서 이제 제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준비물 이래가지고 뭐 신뢰 못할 이미지, 운명에 강한 끌림, 뭐 이런 몇 가지들을 적어놨었어요. 되게 철학적인 문구들을 적어두셨네요. 네네네. 네. 저는 약간 그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최부재가 지금 이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멀리 있는 인물,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인물, 저는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뭐 딴짓하고 집중 안 하고 장난치고, 사실 다 심각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한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랑 자꾸 멀어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잡은 캐릭터는 그렇습니다. 특히 이 지금 영상을 본 장면 12번째 보조 사제는 네 분의 느낌이 다 달라요. 그리고 총장 신부님하고 만날 때 뭐 약간의 애드립 같은 것들도 있고 네네.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신 거예요? 각자 뭐 짜신 거예요? 아니면은 뭐 미리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날 느낌으로 하시는 건지. 뭐 그날 할 때도 있지만, 근데 가장 그 최부재 각자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그 사람 성격이 가장 많이 반영된 거 아닐까요? 배우의? 네, 그 배우의 성격. 그게 가장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저는 총장 신부님 보면 좀 반갑기도 하고 반가운 느낌. 네, 반갑고 장난치고 싶고. 실제로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너무 좋아해요. 네. 해근이요. 네,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반가움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네, 막 장난도 더 치고, 네, 막 애교도 부리고 맞아요.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옆에 계신 또 우리 박유덕 배우님, 우리 네네. 박유덕 배우님은 저와 함께 또 우리 김신부 역할을 맡고 있어요. 저랑 우리 박유덕 배우님이랑 또 우리 제일 큰 형이신 이건명 배우님이랑 함께 우리가 김신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또 박유덕 배우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김신부의 캐릭터가 또 궁금해요. 어떤지 한번. 그래서 제가 김신부 역할을 처음 대본을 읽고 그리고 고민을 하고 공연을 임하면서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건 그래도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아까 감독님께서도 말씀하신 건데, 그 사명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꼭 해야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김신부라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가 그 역할을 연기하는 사람이라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김신부도 최부재도 마찬가지고 다른 신부님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것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 그 희생과 그런 걸 감행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해야만 한다는 그런 신념이 있었을 것 같고, 진짜 책임감 있는 사람, 그 말이 가장 마음속에 있는 것 같고, 그 마음을 갖고 연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떠신지 또. 저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우리 감독님께서 그 무당이나 이렇게 무속신앙에서 많이 그런 힌트를 얻으셨다고 하셨는데, 김신부 캐릭터 저는 그냥 처음 생각했을 때 제가 만나봤던 무속인들의 느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묘한 그 풍기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풍겨지는 그 눈빛, 사람을 쳐다볼 때 그 느낌,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 구마를 하는 신부님이나 그 무속인들이나 그 이미지가 같다, 기운들이 같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뭐 저만의 또 애드립이기도 한데 그 우리 제천법사한테 막 서로 성수 뿌려주고 뭐 서로 이렇게 막 퇴치해주고 이런 것들도 둘이 만나서 뭐 소주 한 잔도 할 것 같고 귀신 쫓는 이야기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 박유덕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공감을 하고 그냥 캐릭터 외적인 캐릭터를 잡을 때는 뭔가 그런 무속인 분들의 느낌. 그런 느낌으로 좀 처음에 접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댓글도 많이 남겨주고 계세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검은 사제 보고 왔는데 무대 세트, 연출 넘버, 배우님들 다 최고였어요. 뭐 이렇게 또 호이호이 돌리는 아이디 쓰신 분께서 해주셨고, 아유 SNA님. 감독님이 제대로 캐릭터 설명을 감탄이 나올 정도로 잘해주시네요. 사명감, 운명, 희생, 네 이렇게 해주니까 좋네요. 또 검은 사제들 영화 보고 너무 좋아서 소설도 구매해서 봤다고 뮤지컬 기대된다고 하십니다. 꼭 보러 오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5초 답변입니다. 5초 답변. 우리 배우분들 저희가 우리 영신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자, 케미에 대해서 사제들 간의 케미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질문을 또 해주셨어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5초 안에 빠르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근데 첫 번째 질문이 저한테 먼저 와 있는 질문이네요. 두 번째 구마전 장지우 배우님은 포옹을 하고 싶어하세요. 그 포옹을 저한테 하려고 하시는데 배우님 끝까지 안아주진 않으시던데 이유가 있나요? 네, 거기서 제가 안아버리면 코미디가 살지 않거든요. 재미가 없고 그 부분은 약간 재미있게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더 재밌는 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빅픽처죠. 네,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 장지우 배우님께 아가토가 첫 번째 구마 실패 후 되돌아온 후 김신부에게 허그를 시도합니다. 네. 하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으실 때 그 기분, 특히 제가 안 받아줄 때 그 기분 어떠신지 궁금하다고 해주셨어요. 약간 서운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또 재밌는 장면이 탄생할 수 있다면 네. 뭐 서운한 것쯤이야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실 그 장면도 배우마다 다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네, 배우마다 이제 표현하는 방법들이 최부재님마다 다른데 우리 또 지우 배우님은 두 팔을 너무 길기도 길잖아요, 팔이. 그래서 긴 팔로 이렇게 안으려고 하면 왠지 내가 전기 안기면은 푹 앵길 것 같고 뭔가 푸근할 것 같지만 안기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박유덕 배우님께 회차가 계속될수록 최부재가 속 뒤집는 행동을 할 때 아이고 주님을 하시는 횟수가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배우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이고 주님을 많이 외치게 되는 최부재는 누구일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보면은 옆에 있는 장지우 배우님이 정말 답답하고 되게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공연을 하면서 다른 부재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특히 또 우리 장지우 배우가 막내기도 하고 또 그 막내만에 나오는 색깔이 있어서 그 모습을 보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한심해 보이나요? 제가 한번 보세요. 네, 그 꼴통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게 제일 잘 어울리는 또 정말 막내 동생 같은 그런 그러니까요, 철부지 막내 동생 철부지 같은 막내. 예, 네. 그런 느낌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자, 이 밖에도 애드립에 대한 내용이 참 많았어요. 그만큼 우리 배우분들이 참 디테일하게 개성 넘치게 작품에 임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캐릭터 우리가 넘어가 볼까요? 바로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시고 정말 이 공연 시작 전부터 이슈에 계시던 분들이죠. 바로 우리 영신 이야기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먼저 그 영신이 나오는 장면 먼저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바로 절대 안 돼요라는 장면입니다. 길이 꽉 막혀서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 영신이는 초반부터 등장해서 보면은 되게 절제된 감정과 움직임 속에서 처음에 네, 진짜 맞습니다. 있다가 이제 나중에 등장해서는 뭐 확 또 변신을 네. 하긴 하지만 그렇죠. 이렇게 보면 요 씬에서도 그렇고 김신부도 만나고 최부재도 만나고 뭐 이탈리아 신부도 만나고 네. 이렇게 다양한 신부들을 다양하게. 만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무서운데요? 저도 네, 보면서 그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위에 있으니까 잘 못 느끼는데 그렇죠. 또 객석에서 이 장면을 보면 이렇게 무섭고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조명이나 이런 것들, 효과음이나 음악 이런 게 잘 어우러져가지고 공연만에 또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공포의 중심에 또 계신 우리 이영신 배우의 바로 김수진 배우님, 우리 또 박가은 배우님, 장민재 배우님과 함께 세 분께서 함께 이영신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신인 오디션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몇 대 몇의 경쟁률을? 그때 몇 대 몇이었지? 100대 100대? 100대 1? 100대 1? 네, 100대 1. 저도 400대 1? 400대 1.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400대 1인 거. 400대 1의 같아요. 경쟁을 뚫고 네. 이 자리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올라오셨어요. 신인으로 이제 이 또 큰 무대에 큰 작품에 아주 큰 역할로 데뷔를 이제 하셨는데 네. 첫 무대, 첫 등장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어떠셨어요 그때 느낌이? 우선 그날 첫 공연 분장실에 들어오면서 그날 실감이 났어요. 그 당일날. 사실 그 전날까지 실감이 안 났는데 들어오면서 실감이 나면서 그냥 감사함, 행복함, 소중함. 그래서 시작도 전에 이렇게 팀원분들께서 보내주신 눈빛을 보고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벌써 시작 전에 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침착하고 차분하게 공연을 잘 마친 뒤에 그 팀원분들께 감사함을 전하자 해서 약간 더 그렇게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 공연 첫 등장 직전에 준비를 하고 이제 서 있는데 제 심장 소리가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경험하죠 그거 다. 네, 그 너무 떨렸어요. 그래서 가방을 메고 등장하는데 그 가방끈을 정말 꽉 쥐고 등장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요. 그 떨림과 막 긴장 속에서 첫 등장을 하셨는데 이제 한 2달 정도 공연이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여유도 좀 생기시고 그러셨을 텐데 지금은 또 느낌이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확실히 첫 공연 첫 등장보다는 안정감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래도 실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서 공연 전에 꼭 오자마자 무대에서 등장하는 걸 연습하고 공연에 들어갑니다. 네, 그렇군요. 또 영신이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우리 공연에서의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미리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스포를 좀 해드리면 되게 고통스러우실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네, 기다릴 거라네. 네, 한번 영상 먼저 볼까요? 네. 약속했는데 너 죽이란다. 영신의 노래 실력을 볼 수 있는 장면이죠. 네, 네. 정말 그래도 난 포기 않고 기다릴 거라네. 정말 진심을 다해 부르려고 노력해요. 꺼지지 않는 등불 내 안에 있으니 가장 깊은 밤 가장 밝은 별이 뜨니. 이거 꿈이냐? 아직 안 끝났어요? 잘 들어봐요. 나 엄청 연습했어. 나 잠깐 꿈 꿔도 되겠냐? 맨발로 걷는 길 아프다 해도 혼자서 가는 그때만 해도 노래를 잘 부르네요. 그러니까요. 잘 부르면 안 되는데 지금 너무 잘 부르고 있어서 길 막는다 해도 왜 이렇게 잘 불러요? 이때 이후로 발전했습니다. 음치 실력이. 야, 너 해도 정말. 꺼지지 않는 등불 내 안에 있으니 가장 깊은 밤 가장 밝은 달이 포기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네. 나도 포기 않고 기다릴 거라네. 성가지가 될 때까지 기다릴 거라네. 아유 잘한다. 아유 그 말은 아주 잘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 성가대 입장도 생각을 좀 해볼까? 신부님. 네, 저는 상당히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잘하는데요? 들어가지고 네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이제 우리가 요거 촬영할 때만 해도 요 리허설 그냥 찍어놓은 영상들이잖아요. 네, 리허설 때 네, 리허설 때 영상. 영상인데 본격은 들어가기 전에 리허설 때만 해도 노래를 잘하셨네요. 네, 그래서 연습이 많이 부족하셨네요. 네, 더 이후에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서요. 처음에는 음을 틀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맞는 이 뭐였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자연스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보러 와주세요. 맞습니다. 노래 연습을 하면 할수록 노래를 못 해야 되는 정말 슬픈 현실이죠. 네, 노래를 못 할수록 연기를 잘했다. 노래를 못 할수록 노래를 잘했다라고 칭찬을 듣는 네, 맞습니다. 희한한 장면인데요. 자, 요 장면 이후에 요 장면 준비하실 때 어떤 연습을 좀 하셨어요? 우선 같이 공연하는 이제 정민 오빠나 이제 선배님들께서 보내주신 음치 영상을 많이 참고했고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궁금하네요. 노하우, 자신만의 노하우. 저는 가은 영신 배우는 삑사리가 잘 나고요. 삑사리. 민재 영신은 음이 전문 몇 개 용어네요. 없고요. 무음. 저는 뭐 어떻게 하면 나만의 장점을 살려서 음치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나만의 장점은 그 성량의 크기가 제 진심의 크기와 같다 이렇게 두고 정말 제 안에서 나올 수 있는 크기의 소리로 최대한으로 해서 제 진심을 담아서 그 간절하게 노래합니다. 마이크 꺼져도 여기 다 들릴 수 있을 정도로. 네. 아, 그렇군요. 보통 그 음치이신 분들이 그렇죠.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노래방 가도 큰 소리로 이렇게 하시는데 음을 안 맞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그렇거든요. 네, 그런 거 보니까 잘 잡으셨네요. 네. 네. 보러 자, 와주세요. 또.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현장에서 얼마나 노래를 못하는지 뮤지컬 보면서 참 노래 못하는 게 궁금해서 보는 그런 뮤지컬인데 꼭 한번 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지금 너무 너무 잘했어. 잘했어요. 아니지, 이건 못한 거지. 노래를 잘하면 못한 거지. 이건 네. 장면의 의도와 완전 지금 잘못된 그렇죠. 거예요, 지금 이건. 네. 자, 우리 연출님 신인들을 또 만나셨고 또 직접 또 뽑기도 하셨어요. 그렇죠. 자, 이 세 분의 성장하는 모습 보고 계신데 어떠신지 좀 세 분 이야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 오디션으로 세 분 이제 만나고 작품을 처음에 시작할 때 주변에서 영신 역할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누가 그 역할을 하느냐.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연기가 아니라 어쨌든 마귀,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렇게 표현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안 하고 마귀를 영화처럼 이제 영신이가 모두 다 표현할 거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더 엄청난 연기력과 경험이 있는 배우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영신이라는 역할은 얼마나 연기를 잘하냐 못하냐 보다도 사실 감독님이 아까 얘기해 주셨던 희생할 수 있는 굉장히 순박한, 그리고 그런 고등학생에 맞는 그런 마음가짐과 열정이 있으면 훨씬 더 기량적으로 기술적으로 연기를 더 잘하는 것보다 무대 위에서 훨씬 더 진실하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우리가 신인으로 우리 영신이 역할을 가자는 거에 모두 동의해서 이제 저희가 오디션을 봤고요. 사실 연습실에서 영신 배우들 덕분에 많이 웃었어요. 맞아요. 너무 열심히 하고요. 사실 이제 연습실에서 극장에 오기 전에 이제 세트가 있지만 그 전에는 세트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동작들을 해야 하는데, 사실 마귀가 몸에 들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기괴한 움직임을 좀 요구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배우들이 안 되는데도요. 수신 씨 한 번만 해주세요,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하루에 100번씩 하면서 정말 막 여러 가지 동작을 너무 연습하고 너무 재밌게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연 해내고 있는 배우들 보면 와, 정말 배우들은 배우들이구나,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하면서 감탄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연습실에서도 이 우리 신인 세 분의 에너지 때문에 저희들이 좀 많이 자극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막 세 분이 정말 에너지 넘치게 준비하시고 셋이 또 이렇게 모여갖고 꽁냥꽁냥꽁냥 하면서 막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는 거 보면서 참 그런 모습이 예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아유 우리도 저럴 때가 있었지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청량제 같은 역할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가 우리가 캐릭터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 그렇죠. 마르베스. 마귀. 그렇죠. 우리 마귀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개박살 씬을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진짜 뭐라 그럴까, 이 개박살 씬이 우리 공연의 진짜 하이라이트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위에 계신 분이 바로 이지연 배우시죠. 마르베스 대장마귀 역할 하고 계신.
근데 이 굿장면이 굿하는 장면이 감독님 영화에 약간 뭐라 그럴까 시그니처 같은 느낌도 있어요. 검은 사제들에도 있고 또 사바하에 봐도 초반에 또 그 굿장면들 쫙 있잖아요. 오늘 우리 제사 잘 되게 해주시고 육정신장 대장신 이게 앞에서 펼쳐지는 저 굿장면을 보는 것도 상당히 공연에서 매력적인 포인트인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위에 마귀의 표정을 보는 것도 아주 엄청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특별히 이거를 잘 볼 수 있게 이렇게 세로 화면으로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뭐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자, 이 마귀 역할을 하는 우리 배우분도 이지연 배우인데요. 이분도 신인이세요. 신인이시고 또 이 마귀 역할뿐만이 아니라 또 선영이 역할도 네. 또 잠깐 하잖아요. 근데 하고 있습니다. 몸도 정말 잘 쓰시고 춤도 정말 잘 추시고 하는데 사실 춤 전공이 아니시래요. 네, 춤 아니에요. 전공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멋지게 이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연습 초창기에 그 우리 이지연 배우님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첫 연습 끝나고 야 우리 뮤지컬 검은 사제들의 검은을 너가 맡고 있구나. 검은은 넌 주인공이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공연 딱 올라가자마자 바로 정말 많은 관객분들한테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우리 이지연 배우님이고 이 마귀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우리 감독님께서는 영화에선 사실 그 마귀 캐릭터 자체가 나타나진 않잖아요. 바깥으로. 근데 공연에서는 이렇게 마귀가 캐릭터로서 딱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도 이 뮤지컬을 보면서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영화는 뭐라고 할까 이 되게 진짜처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뭐 악마나 뭐 마귀나 이런 게 많이 나올수록 가짜 같아요. 그렇죠. 효과는 뭐 이렇게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많이 나올수록 가짜 같고 또 가짜 같으면 안 무섭고 무섭게 하려고 집어넣으면 가짜 같고 가짜 같으면 또 안 무섭고 뭐 이런 딜레마가 좀 있어서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공연을 딱 보고 느낀 게 뮤지컬은 이런 장점이 있구나. 되게 표현주의적으로 되게 사람들을 빨아당기는 게 좀 더 뭐라고 할까 좀 더 표현적이면서 좀 더 환타지성이 있다 그래야 되나? 예, 그래서 이런 걸 표현하는 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영화보다 좀 더 뭐라고 할까 좀 더 체감적인 그런 느낌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뮤지컬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보면서 그래서 되게 무서우면서도 저는 좀 너무 기발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렇군요. 이 연출님에게도 이 마귀 캐릭터에 관해서 질문들이 또 있었어요. 뮤지컬 검은 사제들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다들 걱정하신 게 이제 돈돈이 처음에 걱정들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걱정하시는 게 구마 장면을 과연 뮤지컬에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처음 마귀 등장이 너무나 강력하고 재미가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마귀 캐릭터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마귀 캐릭터 탄생 비화가 궁금해요라고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공통적으로 해주셨대요. 근데 어쩌면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감독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 쪽에서 무대에서 허용되는 상상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동물을 사람이 탈쓰고 나오면 정말 이상하고 마귀가 분장하고 나오면 이상하겠지만 무대 위에서의 상상력은 사실 그게 가능하고 그게 또 굉장히 유쾌한 하나의 표현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상상하셨기 때문에 마귀에 대한 존재를 생각하지 못하셨겠지만 사실 저는 처음부터 당연히 조금 저희 창작진 안무가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걸 최종적으로 구마 의식으로 가서 공간이 영화처럼 클로즈업을 할 수 없고 침대에만 묶여 있으면 사실 무대 위에서는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으려면 보이지 않는 존재를 같이 무대 위에서 같이 움직이게 해야 되고 그 보이지 않는 존재가 사실 원래 마르베스 큰 마귀 하나뿐만이 아니라 영신이 몸속에 마귀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그 마귀들을 우리가 다 같이 불러내서 한판 신나게 구마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무대 위에서 처음 등장할 때부터 또 무대 위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한 장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 장면을 막 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김신부가 등장하실 때도 사실 김신부가 걸어가는 길과 신부님들이 서서 김신부를 쳐다보는 건 다른 공간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공간을 섞는 게
무대 위에서는 너무 재밌는 표현 방법이고 제가 좋아하는 방법이라서 마귀도 처음에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어디에나 우리 가사에도 있거든요. 우리는 어디에나 있다라는 그런 말을 초반에 아예 그냥 가사도 가사지만 관객들한테 보여주는 시각적인 효과를 좀 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마귀를 표현을 그렇게 하게 됐고요. 사실은 처음에는 마귀가 등장의 씬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지연 배우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뒤에 이렇게 조금 막 나오고 이런 것들이 연습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배우분을 보면서 영감을 받아서 조금 더 추가된 것도 있죠. 역시 네네. 배우가 잘하면 자기 밥그릇 자기가 이렇게 따먹는다고. 잘해야 돼요. 잘하면 이 출연 분량이 늘어나. 이거 진짜 다시 한번 이건 불변의 진리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금민님이 댓글로 뮤지컬식으로 어떻게 풀어낼까 궁금했는데 진짜 최고 이렇게 또 해주셨네요. 이런 댓글 받으니까 되게 기분 좋고 직접 오시면 더 멋진 무대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주제는 아이러니 관련된 주제입니다. 자, 검은 사제들 하면 배경이 우리가 딱 떠오르는 배경이 바로 명동 거리예요. 명동거리. 두 사제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가장 어두운 존재와 싸우는 곳이 바로 가장 화려하고 진짜 서울이라는 이 도시의 가장 중심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명동거리죠. 자, 이 작품에서는 엑소시즘과 사제, 구마와 호랑이 그리고 명동거리 등 아이러니라는 단어를 안 떠올릴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감독님께 궁금한데요. 감독님 시점에서 대비되는 설정으로 곳곳에 녹여 있는 이 아이러니에 대한 장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또 접탑을 하신 건지. 예, 저도 제가 좀 좋아하는 방법들이 뭐 이런 아이러니 사실 저희가 살다 보면 그런 걸 되게 많이 겪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 뭐 무속인이랑 친한 뭐 신부님 뭐 그리고 가장 화려한 곳에 또 가장 어두운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영화의 주제랑도 좀 잘 맞아 떨어지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제목이 검은 사제들이어서 검은 사제들이지만 저는 이게 어느 어두운 곳에서 그래도 선을 향해 싸우는 모든 사람들을 다 대변한다 생각해요. 그게 무속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신부님일 수도 있고 어느 그냥 일반인 가장일 수도 있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영웅은 그런 음지에 있지 않을까. 화려한 조명 아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이런 아이러니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또 우리 작가님께서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VR 장면 우리 또 공연에서 정말 재밌는 장면이죠. VR 장면에서 최부재가 미션을 거쳐 질문을 얻어가면서 구마에 도달하기를 바랐다. 보이지 않는 걸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 사람들은 말로는 보이지 않는 건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새 신부는 보이지 않는 걸 믿고 있지 않나. 그런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또 하셨어요. 이 감독님하고 또 같은 생각을 또 하고 계신데 아이러니가 이 단어가 검은 사제들을 이끄는 아주 중요한 키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아이러니 이 장면에다 녹여낸 공연에서 녹여낸 장면이 있을까요? 그 아까 초반에 봤던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그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뭐 성직자들이 우리는 대중적 밝음을 위해서 구마를 뭐 공식적으로 허가하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이후에도 교황이 곧 올 거니까 더더군다나 안 돼라는 태도를 고수하는데 사실 그때 김 신부가 부르는 가사가 실제 당시에 교황이 왔을 때 했던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뭐라 그러지? 그걸 위해 이렇게 막 밝음을 추구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거는 약한 자를 도와라, 희망을 가져라라는 그거를 약간 아이러니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초반부터 그런 아이러니로 저희도 그 정도까지 딥하게 몰랐는데 오늘 또 알아갑니다. 자, 공연에서 이게 연출님께 또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 공연에서 최부재와 김신부는 공연 중반에나 이르러서야 만나게 됩니다. 참 만나기 힘들어요. 그렇죠?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어떻게 표현할지 참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악의 이미지를 마귀라는 캐릭터나 그림자를 통해서 연출적으로 표현하셨는데요. 이렇게 선과 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대비되는 장면을 연출을 하기 위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 어떤 부분이었고 또 어떻게 풀어내셨는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요. 그냥 뭐 결론적으로 제가 내린 결론은 구분하지 말자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물론 사실 표현적으로는 조명이라든지 빛의 색감이나 위치 이런 걸로 구분을 좀 하긴 하는데 그걸 오히려 정말 정확하게 확연하게 떨어뜨릴 수 없다면 오히려 사실 제가 이 작품을 하면서 계속 생각했던 게 인간은 정말 인간에게 희망을 보고 희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플러스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을 저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다면 무대 위에서 그걸 표현할 때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이건 까만색이고 이건 흰색이다를 표현할 필요가 오히려 있을까 좀 석자해서, 그래서 구마에서도 사실은 뭐 저희가 재미있게 표현을 했지만 마귀와 신부님들과 사실은 굳이 현실로 따지자면 그렇게 접촉하면서 붙어 있을 수 없을 텐데 저희는 그거를 오히려 구분하지 말고 표현하자 해서 펼쳤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 작품이 지향점이 있어요. 그 시간을 위해서 정말 앞에 많은 신들이 달려가죠. 바로 구마 신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갑니다. 이 작품 또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구마 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구마 신 저희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연습하면서도 했던 이야기가 감독님 공부 진짜 많이 하셨겠다. 너무너무 정말 이거 정말 고증하려면 네, 정말 공부 많이 하셨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게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신자들도 아니고. 잘 모르는 굉장히 신자시잖아요, 네, 또. 디테일한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쵸. 일반 신자들은 알지 못하는. 근데 그게 너무 영화에 꼼꼼하게 돼 있어서 정말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 영화에서 구마 장면 준비하신 얘기 좀 궁금해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정말 디테일해서요. 실제로 좀 한 반 정도는 뭐 실제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한 반 정도는 좀 다른 종교, 다른 사실 이 구마의 시기라는 게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는 거는 사실 로만 리추어라는 그 되게 짧은 책에 있는 기도 몇 구절과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구글 같은 데서 이렇게 외국 신학교의 논문들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그런 거가 있으면 그걸 구글 번역기 돌려서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다 나라마다 다 다르고 굉장히 문화가 섞여 있고 기본되는 기도문 정도만 이제 공식적으로 갖고 나머지는 또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뭐 종을 친다거나 뭐 그런 노래를 부른다던가 이런 거는 좀 우리나라에 있는 무속신앙 그런 데서 좀 착안해 온 거고, 예, 그렇게 해서 예, 한 반반 이렇게 좀 같이 좀 한국적인 것과 섞어서 만들었던 것 같긴. 오늘 처음 알았네요. 이 종 치는 게 또 우리 무속에서 또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거기다 차용을 하셨다라는 거를 또 처음 들으니까 예. 제가 종 더 잘 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게 참 뭐라고 할까, 이걸 찍을 때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거를 많이 찍냐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패티시가 돼가지고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막 어떤 작은 신부님들이 그 환자한테 이렇게 보는 이눈 의료용 라이트 뭐 이런 것도 그런 것도 가지고 다니고 진짜 일종의 막 되게 의술 같기도 하고 장비들이 의학 장비들이 의외로 좀 많아요. 사람 살리는 일이니까. 예, 그렇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네. 예, 그래서 그런 거가 좀 많이 패티시가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감독님은 그런 디테일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뭐 그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나 뭐 그냥 보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지 하는 거지만 만드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하셔야 그런 것들이 더 잘 전달되고 표현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공연에서도 구마의식 장면을 하는데 또 천주교 신자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또 저희한테 배우들에게 요구하는 게 또 되게 많았어요. 뭐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건 틀린 것이고 디테일하게 또 하셨는데, 또 영화가 아닌 공연에서 구마 장면을 만드시면서 신경 쓰셨던 점들 가장 하이라이트 씬인데요. 궁금합니다. 사실 종교적으로 접근하지 않았고요. 제가 배우분들한테 요청드렸던 거는, 그러니까 제가 뭐 신자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냥 너무 거짓말처럼 보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끔 정말 가끔
카톨릭이나 성호 긋는 장면을 무대 위에서 할 때 성호를 반대로 그으면 모르는 사람들은 넘어가겠지만 그게 굉장히 준비 없이 한 것처럼 보여서 조금 거짓말하는 것 같게 객석에서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안 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배우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종교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무대 위에서 표현할 수 있는 쇼적으로, 조금 더 표현 방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더 신경 써서 구마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또 구마신의 또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우리 소품 중에 이거 좀 많이 공들인 소품이죠. 바로 우리 향로. 네, 최 부제님께서 또 직접 하시는 그 향로입니다. 향로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세요. 또 향로에서 막 연기도 나고, 그 영화에서는 또 그 강동원 씨가 너무 멋있게 들고 나오죠. 그냥 그만 들고 있어도 사실 멋있잖아요. 네. 그렇죠. 막 빛이 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뭐 우리 배우들도 다 빛이 나죠. 근데 향로 또 이제 우리는 영상이 아니라 실물로 그거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향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 향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막 연기 나고 어떻게 나오고. 향로를 말보다는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와볼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잠시만요. 야, 또 이렇게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네요. 자, 후광 장착해서 나오시고요. 네, 후광 장착해서 나오셨습니다. 이게 네. 그 영화에서 그 강동원 배우님은 뭐가 차이가 있냐면 저희는 조명이 필요하고요. 강동원 배우님은 조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네. 다들 인정하시네요. 예. 하여튼 이게 향로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이게 길어요. 이게 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들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잡고 이제 향로를 3번 흔들면서 3번 치는 거죠? 네, 이렇게 3번 치는 걸로. 근데 이게 원래는 향로 여기가 그 유황 그 가루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공연적으로다가 이제 효과적으로 연기가 나옵니다. 그죠? 이게 호프 때 썼던 건가요? 모르겠어요. 몰라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연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연기 나오는 것도 한번 시연이 가능한가요? 준비됐습니까? 그럼 한번 나오게 해볼까요? 네, 자 나와라. 얍. 오, 이렇게. 멋있네요. 네. 연기가 있으면 좀 더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연기가 있어야 좀 더 멋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목숨 걸고 흔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향로가 정말 이 무대에서 객석에서 앉아서 실제로 보시면 정말 멋있습니다. 물론 이제 배우들에게는 이거 마시면서 이렇게 노래하려면 좀 힘들죠. 네, 기침들 하시는데 저희는 이 연기 속에서 노래합니다. 네, 그래요. 향로 씬 보러 여러분들 한번 꼭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근사하니까요. 꼭 보러 실제로 확인하시면 네, 실제로 보시면 훨씬 멋있습니다. 자, 다음 또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향로까지 우리가 봤고요. 다음 주제는 바로 휴머니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검은 사제들은 정말 많은 메시지들이 또 있는데 옳은 선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공연에서 최부재의 넘버 도망쳐라는 넘버가 있죠. 네. 도망쳐 그 노래 있고, 김신배 넘버 미안하다. 그렇죠? 미안하다. 그리고 구마의식 2에서 마귀에게 봉인된 영신이 온 힘을 다해 부르는 포기하지 않으면, 이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영신이의 노래에서는 참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장면. 자, 배우분들이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작품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씩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지우 배우님부터, 아니면 영신부터. 네, 저는 그 방금 말씀해주셨던 구마예식 2에서 포기하지 않으면을 부르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 그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서로 간의 믿음에서 오는 그런 감동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 스스로 어떤 감정을 표현하려고 노력한다기보다 강인하고 단단한 영신이로서 그 신에 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 작품의 메시지,
그리고 이 작품에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작품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장면 어떤 장면으로 생각하시는지 우리 유덕 씨. 가장 대표적인 예. 내가 생각하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천주교는 아니지만 저 기독교지만 같은 뭐 그거죠. 제가 가장 힘을 주고 하는 대사 그리고 가장 마음 속에 두고 있는 대사가 거의 끝에 나오는 대사예요. 거기 있음을 거기 분명 계심을 저희가 믿사오니 주여 저희를 뭐 지켜주시옵소서.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하지만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고 종교적인 건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희생과 포기 그리고 사랑 그리고 뭐 이런 헌신 이런 것들이 믿음이 없으면 그 종교적인 믿음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믿음 그리고 개인 자신으로서의 믿음 나 자신의 믿음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대사 그리고 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 가사 저도 되게 힘줘서 정말 부르거든요. 그 씬에서. 자 우리 지우 씨.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문구는 김신부님들이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앞에 말이 한 문장 빠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구마 2에서 이제 돌아와서 늦었지만 너무 늦었지만 지금 갈게. 그 말이 아마 그런 메시지를 좀 많이 담고 있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이 참 가슴으로 와닿는 말이거든요. 네. 근데 용기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뭘 두려워하지 않는 게 용기가 아니고 두려워함에도 할 수 있는 게 용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가장 최부재로서는 가장 그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궁금합니다. 우리 창작진 여러분들께도 자, 이 작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면 좀 뽑아달라면 어느 장면으로 뽑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어쨌든 이 장면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면은 최부재들이 마지막에 희생하는 장면이 가장 중요한 장면이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이미 행동으로 다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대사로 인간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떨어지는 이 말해도 되는 거죠? 네, 네, 뭐 한강물로 스포 아닙니다. 이미 뭐 영화에 다 나오기 때문에 떨어지는 그 장면이 이 장면에서 근데 그게 김신부라면은 되게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게 이 영화 초반에 저런 꼴통 같은 최부재가 이렇게 변해서 한다는 게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서 그게 이 공연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용기라든지 힘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연출님은? 저는 사실 영화 봤을 때부터 제일 제가 마음에 꼭 와닿던 단어 한 문장이 신부님 제가 꼭 잡고 있을게요 였거든요. 네. 사실은 구마를 열심히 하고 있는 신부님들이 보이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사실 영신이가 안에서 같이 싸우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생각났어요. 엄마들이 아이를 낳을 때 힘쓰는 것보다 더 아기들이 나오려고 힘을 더 많이 쓰고 있다고. 안 보이는 아이들이 그 생각이 나서 김신부님도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밖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외부에서 드러나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싸우고 있는 존재에 대한 그러니까 그 서로의 관계가 더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영화를 처음 봤을 때부터 그 신부님 제가 꼭 잡고 있을게요 라는 영신이 대사가 제일 저한테는 와 닿았고 그걸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은 다 이제 각자 생각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게 원작자이신 우리 감독님께서는 내가 정말 이 주제를 이 장면에 담아 보았다라는 장면이 있을까요? 영화에서? 예. 근데 제가 참 들으면서 기분 좋았던 게 사실 다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해요. 맞죠. 네. 네. 그래서 좀 그래도 이 영화가 되게 산만하진 않구나, 안 왔구나. 뮤지컬도 물론이고 그랬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지금 얼핏 제가 그런 걸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보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만들 때 처음에 좀 생각했던 부분들은 제가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는데 사슴들이 이렇게 막 풀숲에서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사자가 탁 달려온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 사슴이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도망가더라고.
애가 잡혀 먹는데도 그거를 보고 동물들은 그런 게 없나? 약간 그런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뉴스에 한강에서 누가 뛰어내려서 물에 빠졌는데 그걸 구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대신 죽고 이 사람은 살고 약간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더라고.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났던 게 성경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보면 항상 악은 사람을 원숭이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도 동물 아니냐? 겁먹으면 도망가고 맛있으면 먹고 약하면 죽이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냐. 그런데 저는 그런 인간을 좀 생각하면서 했던 김신부 얘기 중에 한 마디가 신은 근데 인간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네, 그래서 그게 딱 근데 결국은 다 같은 얘기인 것 같아. 희생하고 싸우고 사명감 있고 그런 게 다 같은 얘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우리가 같은 이야기들을 다 머릿속에 공유하면서 이 작품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또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바로 테크놀로지와 아날로그라는 주제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검은 사제들의 하이라이트라면 뭐 구마 장면인 것 같아요. 특히 뮤지컬에서도 이 구마 장면에 정말 모든 걸 다 갈아 넣었다. 자, 뭐 요즘 흔히 말하는 영끌 해갖고 여기다 진짜 다 구마 장면에 갈아 넣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공을 들인, 특히 저희가 이 공연 같은 경우는 리허설 시간, 테크니컬 리허설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 구마 장면의 테크니컬 리허설에 정말 많은 이 스태프들의 큐들이 나눠져 있고 아마 이렇게 많이 큐가 나눠져 있는 공연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디테일한 큐들이 되어 있고 배우들도 그 큐에 맞춰서 정말 동작 하나하나 다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진짜 혼을 갈아넣은 장면인데요. 이 혼을 갈아넣은 이 구마 장면 우리 감독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네, 이렇게 막 다 얘기하고서 어쩌면 좀 너무한 건가? 네, 그 사실 영화에서는 구마 장면이 제가 최고 목표는 그냥 긴장감이었어요. 근데 저는 공연을 보면서는 눈물이 났어요. 저는 그래서 되게 거의 대부분이 굉장히 감정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줘서 그러니까 되게 장르적이고 그런 막 긴장감보다는 되게 이 감정에 그게 되게 많이 보여서 되게 중간부터는 그냥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색다른 경험을 했던, 그리고 되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럼 그 아이디어를 만드신 우리 또 연출님께서는 이 궁화 장면에서 뭐 예를 들면 그림자, 뭐 벽 타는 클라이밍, 뭐 여러 가지들로 이 구마 장면을 표현을 하셨는데 이 뮤지컬이어서 내가 이렇게 더 표현을 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구마 장면 어떻게 만드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구마는 처음에 이제 구상할 때부터 굉장히 뭐 당연히 고민이 많았지만 사실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만들어진 구마 장면은 저희 모든 스태프들의 아이디어가 다 같이 녹아져 있어요. 처음에 영신이가 침대에만 있으면 이건 공연적으로 표현했을 때 너무 한계적일 수 있으니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 회의를 하는 장면부터 영신이가 그렇다면 오히려 침대를 벗어나서 클라이밍을 하면서 움직이자라는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 이외의 것들, 그리고 사실 그림자로 마귀를 표현해 보자라는 거는 무대 위에서 테크를 진행하면서 조명 감독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연습 초반부터 공연 올라가기 직전까지 구마는 계속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 순간순간에 모든 배우들과 스태프분들의 아이디어가 사실 모여진,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건 절대 정적일 수 없고, 그리고 사실은 음악이 너무 좋았거든요. 네, 맞아요. 음악이 주는 힘이 너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음악을 믿고 가자가 있어서 구마가 2번 중에 두 번째 거는 오히려 음악이 주는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냥 밀어내자가 오히려 막 엄청난 쇼는 앞부분에 하고 뒷부분에는 음악의 힘으로 가자여서 음악이 너무 좋아서 저는 이제 그 힘으로 갔고, 그게 거의 뭐 극장에 오면서 연습하면서 극장에 와서 리허설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완성이 된 것 같아서 뭐 아쉬운 점은 사실 없을 수 없죠. 뭐 그런데 그래도 지금 너무 잘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특히 테크 리허설 하다가 그 마기 마르베스 이렇게 쫙 등장하는 씬, 정말 조명 이렇게 하는데 그 맞아요. 순간을 딱 포착하셔가지고 그 씬 또 맞아요. 만드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 씬을 정말 조명 감독님께서 정말 너무 화려하게 너무 멋있는 조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화려하게 한 조명이 조금 이 장면에서는 화려한 중에 한 번 갑자기 빛 중에 갑자기 왜
빛이 얇아지면 되게 긴장감이 생기는 것처럼 굉장히 화려한 빛 중에 이지연 배우가 나올 때 한번 포인트를 오히려 낮춰서 줘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조명을 위치를 맞추시려고 이지연 배우가 그 침대 위에 서 있는데 그 조명기 하나만 켜놓으셨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맞아요. 죄송합니다. 다른 조명 다 빼고 이지연 배우가 나오는 씬은 요걸로만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스태프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우연으로. 네, 맞아요. 정말 맞아요. 우연으로 그런 멋진 네, 네. 명장면은 원래 계획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정말 그런 우연에 의해서 멋있는 장면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댓글창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고 계세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주시는데 이거 다시 보게 되냐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네, 여러분 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보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보시고 앞에 무슨 얘기를 했나 궁금하시면 다시 보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공연 엔딩으로 넘어가 볼 텐데 공연 엔딩이 회차마다 이 관객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셨는데 회차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맨날 똑같이 하고 있는데 뭐가 다른가 봐요. 그래서 배우분들이 의도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한다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서로 엔딩을 상의하시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네요. 어떠신지? 상의 뭐 김신부랑 같이 최부재랑 맨 마지막에 아니요, 서로 아니요. 이렇게 바라볼 때 그거는 절대 상의를 하진 않고요. 그냥 거기는 사실은 그 최부재가 돼지를 안고 한강으로 뛰어들고 다시 돌아온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감독님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그래서 최부재라는 인물이 그럼 마귀가 된 거냐 아니면 뭐냐 인간이 승리한 거냐. 근데 저도 주변에서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이 영화를 본 이 공연을 본 모든 사람들의 질문은 이제 그거죠. 그쵸. 최부재가 어떻게 됐는가. 네. 그래서 마지막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약간 이거를 관객들에게 항상 마지막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중의적인 표현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다시 돌아온 건 뭐 마귀다, 뭐 아니다. 인간이 임무를 완수하고 미션을 완수하고 당당하게 돌아온 거다. 그런 어떤 해석을 담지 않으려고 애쓰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다만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생긴 거 아니면 제가 뭐 더 지쳐 있는 그날의 공연 상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추측을 많이 낳아요. 네,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저는 뭐 김신부님이랑 뭐 상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저는 그냥 열어두는데 어떠세요? 네, 저도 거의 비슷한 입장이긴 한데 그 기운이라고 하잖아요. 공연을 하다 보면 이게 제가 보이지 않는 기운이에요. 어떻게 보면 최부재가 등장을 하는데 그 기운이 어떨 때는 굉장히 선하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저도 모르게 되게 겁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게 돼서 물론 최부재의 그 장면 호흡을 보시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뒤돌아보는 또 저의 김신부의 뒷모습을 보고 김신부의 호흡을 보고 김신부의 행동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입장은 똑같습니다. 여러 관객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 느낀 대로. 예.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답을 하기 전에 이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루피나 연출님께서는 이 엔딩 결말 우리가 사실 연습실에서 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결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말씀 나눈 이야기가. 네, 저도 사실 저는 영화 보고 당연히 그러니까 영화 보고 가장 많이 궁금해했던 관객들의 질문이 강동원 배우님의 표정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네. 근데 미소. 그래서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제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인간이 이겼다라고 전 해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감독님은 작가님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제가 이제 통해서 여쭤봤을 때 감독님도 같은 생각이셨고 그게 강동원 배우의 표정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뭐 상상력에 의해서 이제 관객분들이 많이 해석하신 거다라고 하셨다길래 저도 그렇게 믿었고 그리고 배우분들께도 뭐
굳이 팩트를 따지자면 인간이 이긴 걸로 가는데 그게 마지막에 어느 정도의 기운일지 두 사람이 어느 정도 깊어졌을지 이 두 검은 사제들이 됐잖아요. 검은 사제가 아니라 들이 된 순간이니까 그거에 대한 표현은 조금은 열어둘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신부의 입장에선 최부재가 조금 뭐 고마울 수도 있고 혹은 아유 좀 이럴 거면 속색이지 말지 하고 약간은 좀 얄궂은 마음이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배우분들마다 조금 표현을 하실 수 있다라고 열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우리 연습실에서 이제 이런 우리가 코멘트를 들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인간이 승리했다. 그래서 아유 무사히 잘 돌아왔구나 이 마음으로 뒤를 돌아봅니다. 사실 완벽하게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각도로 저희가 서기 때문에 그날 최부재의 얼굴을 저희가 김신부들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기운으로 저도 느끼면서 그래도 인간이 승리했다, 살아 잘 돌아왔구나. 대견하다 뭐 이런 느낌의 미소로 함께 아빠 미소를 함께 날리곤 합니다. 네, 자 또 궁금한 게 여러분들이 또 질문 많이 해주신 질문이에요. 김수진 배우님께서는 마지막 장면 이후에 우리 영신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이후에 네. 잘 회복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김신부님과 최부재님께서 항상 든든하게 옆에 계셔주실 거고 최부재 오빠한테 노래를 열심히 배워서 최부재는 오빠군요. 아. 네. 그렇군요. 아닙니다.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라서 네. 당연히 최부재는 오빠죠. 아, 네네네. 열심히 노래를 배워서 네. 성가대 맨 뒷줄 어딘가에 함께하고 있을 것 같고 그 모습을 김신부님께서 흐뭇하게 바라봐 주시지 않을까라는 행복한 해피엔딩을 상상했습니다. 아 진짜 그 모습이 상상이 되네요. 네. 최부재 오빠한테 노래 배워서 성가대면 뒷줄에 있고 네. 그다음에 김신부님이랑 최부재가 같이 미사를 진행을 하고 뭔가 이런 모습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렇게 햇살 착 들어오는 스테인글라스로 착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서 뭔가 그런 해피엔딩의 모습이 저는 그렇게 그려집니다. 네. 아 정말 우리 김수진 배우의 그 밝은 기운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공식적인 질문들은 다 됐는데요. 시간이 조금 있어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점이 우리 감독님께 또 있어요. 그 돈돈이 씬 있잖아요. 돈돈이 씬 특히 그때 저희가 공연 끝나고 뵀을 때 돈돈이 씬의 원래 영화에서는 음악도 더 있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이야기 좀 궁금해요. 예, 제가 이 영화 보면서 가장 신나게 웃었던 장면이 돈돈이를 부탁해 라는 그 스코어 나오는 장면이 너무 혼자 진짜 미친 듯이 웃었던 것 같아요. 너무 신나고 기분도 좋고 왜냐하면 이렇게 시나리오에도 보면 그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그 수도원에서 이 주방장으로 나와요. 삼겹살 막 그날 이제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밥하는 수사님이죠. 예, 그 수사님이 막 삼겹살 막 돼지고기 막 썰면서 있는데 최부재가 막 돼지 받으러 와서 막 없다고 막 거짓말도 치고 막 하는 이런 장면들이 좀 원래 있었는데 영화 긴장감이 올라갈 때 그게 되게 배우분이 되게 잘해주셨는데 긴장감이 좀 올라가고 있을 때 되게 웃긴 장면이 나오니까 뒤에까지 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좀 되게 아쉽지만 좀 드러내서 되게 좀 마음이 되게 아팠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그거를 빵 노래로 완전 그냥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제일 좋았어요. 뮤지컬에서. 그 장면이랑 VR 장면. 네, VR 장면이 제일 좋았어요. VR 장면 어떤 점이 또 좋으셨나요? 왜냐하면 처음에 저는 저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장면을 넣는 게 이 사람 이제 신부님들이 성당에서 이제 3D 안경 끼고 이렇게 있는 장면이 일종의 아이러니를 좀 가지고 온 건데 제가 명동성당 갔을 때도 거기 TV 모니터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아이디어를 좀 얻어가지고 신부님들이 뭔가 재밌는 걸 하고 있었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막 3D 안경 끼고 있는 장면을 넣었는데 그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VR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데 그게 이제 또 주제랑도 가사 내용을 들어보니까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너무 맞게 해서 되게 작가님이랑 감독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그리고 기분이 또 그거를 어떻게 보면 살려주신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할까 깎아내지 않고 그거를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완성을 시켜주시니까 참 좋았던 기억이
그렇군요. 영화의 흐름상 편집되었던 그 장면이 또 이렇게 공연에서 다시 살아난 거에 대해서 또 만족감을 또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게 또 훨씬 더 업그레이드돼서 업그레이드 네, 돼서 업그레이드돼서 또 음악과 함께 네,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특히 돈돈이 씨는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고 또 뮤직비디오까지 저희가 만드는 공력을 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렸는데 정말 그 돈돈이 씨는 저도 연습실에서 매일 그 씬 할 때마다 앞에 앉아서 그냥 깔깔깔깔 거리면서 웃으면서 그 씬을 봤거든요.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댓글창에 돈돈이 부탁하는 순간 광대가 내려가지 않아요. 뭐 삼겹살이요? 으아 하셨습니다. 돈돈이를 데리고 있는 안토니오 수사가 삼겹살 자르다 말고 돈돈이 이렇게 안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 그 대사에도 있잖아요. 구워 먹던 삶아 먹던 뭐 이러면은 있어요, 마지막에. 너무해 그러면서 네.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도 아이러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100분 동안 여러분 쉴 새 없이 또 열심히 저희가 달려봤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 뮤지컬 검은 사제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공연을 보신 분들 또 아직 공연을 보시 않으신 분들 도대체 검은 사제들 뮤지컬로 만들었다는데 어떨까 궁금하실 텐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갖고 저희들의 궁금증도 함께 이렇게 풀어주신 우리 장재현 감독님 오늘 함께 해주셔갖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소감 한 마디씩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배우분들부터 소감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코멘터리 라이브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관객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은 사제들 편으로 준비된 이 코멘터리 방송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나마 우리가 작품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궁금했던 것들을 서로 이렇게 뭐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요즘 같을 때 너무 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더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또 역할 다 나와주시고 특히 우리 영화도 정재현 감독님이 직접 나오셔서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더 뜻깊었고요. 아무쪼록 이해가 잘 되고 또 이것저것 궁금한 게 생겨서 극장으로 오게 되는 그런 좋은 시너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 영향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박유적 배우님.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처럼 앞으로도 행복한 이렇게 되길 바라고 그 사람 냄새들을 맡으시러 공연장에 오십시오. 네, 행복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수진 배우님. 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공연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까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작가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인사와 함께. 네. 너무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관심 받고 있구나 사랑받고 있구나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고요. 저희 작품 남은 기간 동안 더 사랑해 주시고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또 특별히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아기 나오잖아요. 출산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임산부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네. 유머와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여줄님. 네, 이렇게 열심히 작품 만든 것을 관객분들하고 어떤 의미였는지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뜻깊었고요. 감독님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네, 남은 시간 동안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말 어려운 걸음 해주신 우리 장재현 감독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그 작품을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신 기획자분들, 그 창작자분들, 배우분들한테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참 영화가 이 뮤지컬 검은 사제들을 보면서 느낀 게 참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 생명력을 이어가는구나라는 그런 되게 벅찬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해 주셔서 제가 참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객분들도 꼭 기회 되시면 보시는 걸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예,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감독님께서도 추천해주신 뮤지컬 검은 사제들 5월 30일까지 바로 이 극장이죠. 대학로에 있는 유니플렉스 1관에서 계속 공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매회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저희가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5월에 여러분들 꼭 한번 오시고요. 방송 보시고 아직 공연 예매를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망설이지 마십시오. 바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최고의 공연으로 저희가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뮤지컬 검은 사제들의 우리가 아주 정말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던 바로 그 장면이죠. 구마 예식 2 공연 장면 마지막으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연장에서 여러분들 꼭 만나 뵙길 바라고요. 우리 그럼 마지막 인사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공연장에서 만나요 요걸로 인사드리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공연장에서 만나요. 많이 오세요. 오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시작하자. Victime Pascali laudes, immoren Christiani, Agnus redemit oves, Christus innocens Patri, reconciliavit peccatore. 죽음 생명 싸움에 희생된 생명의 왕 부활하여 나를 다스리노라. 나의 희망 그리스도 앞서 갈릴리로 가시니 죽음에서 부활하신 승리의 왕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할렐루야. 가장 큰 놈이 말하라. 너희는 무엇이냐? 왜 이곳에 온 것이냐? 나는 이 세상에 빛을 끌어왔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명한다. 네 이름을 말하라. 네 이름을 말하라. 342 철로 된 다리가 무너져 78명의 육신이 돼질 것이다. 성기자의 천사여 7803일 5개의 길들이 부서져 5600명이 사라질 것이다. 사탄을 가슴하소서. 6600이 널 욕심 많은 인간들 스스로 신이 되어 인간을 만들고 오만이 되고 백신 없는 평균으로 1년 절반이 목숨을 잃은 것이며 89,938일 거북 순서 수십 개가 터져 너희 원수들은 전부 다 죽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세상의 빛을 끄게 될 것이다. 우리 인간은 인간을 긍정한다. 이제 너희 곳으로 돌아가라. 떨어진 별의 군대여 저 그리스도의 군대들이여 그가 이미 승리했으니 너희가 지키는 자를 말하라. 승리할 것을 믿으며 이제 너는 물러나라. 그의 날이 올 것이니 들어라. 너희를 다시 부르는 그의 목소리를 들어라. 너희를 다시 부르는 그들의 목소리를 너희 신은 여기 없다. 그러니 나의 군대가 되거라. 아들아. 영신아 들리니? 신부님, 영신아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리면 이 신부님이 금방 갈게. 인간이 인간을 구할 수 있다 믿는 오만하고 어리석은 것. 너 거기 있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너부터 살궁리를 하란 말이다.
정신 꽉 붙잡고 있어. 주제를 모르는 가엾은 쓴 것. 여보시나 옆에 있겠다고 꼭 돌아가겠다고 깜깜한 밤에도 꼭 찾아낼 거라고. 어찌하여 너 인간들은 그 미련을 꺼지지 않는 등불 네 안에 있다고 가장 깊은 어찌하여 너 인간들은 가장 그 개 같은 희망을 버리지. 빼어다 신부님,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포기 않으면 내가 먼저 포기 않겠다고. 성가대가 될 때까지. 그래 임마. 신부님, 제가 꽉 잡고 있을게요. 싸움 중에 저희를 보호하소서. 사탄 앞에 저희를 지켜주소서. 전능하신 당신 손을 드높이시고 강인하신 당신 팔을 펼쳐드소서. 선생님 아파요. 그만하세요. 오빠, 나 좀 살려줘. 나 좀 구해줘, 오빠. 오빠! 나 또 버릴 거야? 그리하여 세상을 떠도는 모든 사탄과 영혼을 멸망시키는 모든 악령을 지옥으로 쫓아버리소서. 오빠, 무서울 거 없다고 겁내지 말라고. 악과 악의를 가진 유혹과 저주에서 오빠 여기 있다고, 내 옆에 있다고. 당신의 총을 보호하소서. 거짓말 늦었지만 너무 늦었지만 지금 갈게. 진리의 반대편에 선 자여, 이제 어둠은 물러나고 그의 날이 올 것이니 뛰어라 너희를 다시 부르는 그들의 목소리를. 떨어진 별에 군대여, 저 그 윗소에 군대여, 그가 이미 승리했으니, 그가 이미 승리했으니 너희가 지키는 자를 받아.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께 너의 이름을 구하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명한다. 마르베스, 거기서 나와라. 당장 한강으로 가 수장해야 한다. 1시간 여기 나한테 맡기고. 아가토, 가는 길이 사악하다.